어제 우리 그 오전 장중에 오전에 이제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락다운 영향이 그 지표에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에 서서히 이제 좀 먹구름이 이제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제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빼먹었어. 제가 어제 4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차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뭐 마이너스 6%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발표된 숫자를 보시면 11.1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무겁게 누르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지표인데, 이것도 어쨌든 뭐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소폭 상승하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데이터는 마이너스 2.9로 나오면서 산업 생산도 안 좋고 소매 판매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 장중에 오전에 발표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소매 판매 지표가 11% 빠졌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거의 그러니까 집안에만 가도 뒀잖아요. 그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봉쇄했으니까. 네, 봉쇄를 하면서 가둬두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영향도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가 저렇게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 생산도 감소하는 뭐 이러한 영향이 전반적으로 좀 먹구름이 펼쳐졌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쓴 건 아니고요. 연합인포맥스의 기사를 제가 하나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주요 동시를 봉쇄한 영향이 컸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는 어제 잘 버텼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런 지표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죠? 중국의 증시는 정부 당국의 이제 경기 부양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어제 보여주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고, 어제 제가 생애 첫 부동산 아파트를 사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택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중순까지 정상적인 완전 생활과 생산을 회복하겠다 상하이시가 뭐 이렇게 발표한 것도, 과거 데이터는 락다운으로 안 좋았지만 봉쇄를 서서히 풀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증시에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는 안 좋았지만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러한 흐름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안 좋은 건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앞으로 건데. 좋아질 것 그죠? 같으면 다 용서가 되는. 용서해 주는 거죠, 시장도.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 위안화의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조금 괜찮다가요. 괜찮게 이렇게 저 위안화가 6.8위안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위안화가 살짝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가 저렇게 부진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제 위안화는 견조하게 이렇게 버텨주는 6.8위안 정도 수준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캡처한 것은 6.79위안이니까 뭐 그렇게 위안화가 큰 변동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인데, 어제 저는 시가가 이 추세선을 저는 차트에 이제 그려놓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제 HTS에다가. 시가가 여기서 뚫어서 출발하길래, 중국이 드디어 3월달, 2월달부터 이어져 온 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가 했더니만,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저 추세대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뚫지 못하고 끝났는데, 그래도 중국은 글로벌리 지금 가장 좀 괜찮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이 주봉의 이 음봉의 길이는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 초반이기 때문에 혹시나 후반으로 가서 주가가 빠지면 이게 음봉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2주 연속으로는 길어지고 있어서 중국이 그나마 증시의 단기 에너지는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중국 어제 지표 나온 것부터 해서 위안화 그다음에 주가 차트까지 한번 점검을 해봐드렸습니다. 네. 어쨌건 결론적으로 네. 지표는 나빴으나 잘 버텼다 중국은.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도 중국이 그 정도 지표 무너지고 뭐 했으면 사실 크게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의외로 어제 뭐 장중에 그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으로도 반전도 시도도 코스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큰 하락은 아니었고 약간 뭐 약 보합 정도에 어제 우리는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일단 그리고 중국을 받고 G2의 하나로 할 수 있는 또 미국 흐름을 한번 보도록 그렇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국채 금리 흐름 쪽도 오늘 새벽에는 뭐 크게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흐름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2.9% 아래로 떨어져서 2.88 정도 수준에서 제가 캡처를 새벽에 했는데요. 뭐 3% 아래에서 여전히 뭐 2.8, 2.9 정도 수준에서 아직 금리도 크게 뭐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 주가는 다시 튀었어요. 예, 유가는 많이 튀었죠. 우리가 뭐 110달러 초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또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위로 치솟아서 11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EU가 러시아에서의 이제 원유라든지 이러한 수입 금지에 대한 이제 제재 법안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유가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가격 저항이 없는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쪽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 포트에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락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산업 생산이 이렇게 하락한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봉쇄 완화돼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락다운 한 상황에서 산업 생산 줄어드는데 유가가 지금 114달러거든요. 혹시라도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다시 살아나 버리면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네. 물론 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물 밑에서 아주 싸게 살려고 막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겉으로는 러시아산 석유 아니면 러시아산 가스. 석유. 러시아산 석유를 왜냐하면 지금 헐값에 지금 나오고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헐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겉으로는 러시아를 막 비난하지만 어떻게 지금 러시아산을 어떻게 가져올 수 없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루블화 폭락하고 네. 그랬을 때 채권 막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네네네. 러시아 채권 이런 거 그때 월가에서는 막 사들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러고 한쪽으로는 사들이고. 좀 음모론적인 또 이야기들도 있는데. 참. 저거 뭐죠? 그 양털깎기. 우리도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싼 러시아산 원유 좀 도입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얄궂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자 유가가 어쨌든 오늘 새벽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업종에 영향을 줬는지 조금 이따가 또 업종별 등락에서 한번 보겠고요. 자, 최근에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쪽에 밀 가격 움직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밀 오늘 새벽에 더 튀었습니다, 위로. 그래. 네, 인도 얘기 때문에. 네, 인도 얘기도 있고 어제는 제가 근데 프랑스도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밀 네. 생산에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겹치면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부셸당 1175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뭐 오늘 1200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 자료로 좀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내용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도의 수출 금지까지 이제 겹치면서 밀 가격이 상당히 좀 위로 튀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가 그나마 104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104 정도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다행이죠. 예, 그래서 104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103, 102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줘야지만 우리나라 뭐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되니까 그 부분 한번 떨어져 주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아직은 뭐 달러 강세 기조가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환율 쪽 마지막 지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이힐드. 네, 어제 좋았죠. 어제 4.77에서 4.63으로 떨어져서 살짝 기대를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루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주간 단위로 추세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1일 하루 좋았다가 끝났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 숫자는 다시 4.7% 위로 올라서 4.71로 요 그래프 보이시죠? 살짝 고개를 드는 거 다시 올라가. 나스닥 하락했으니까 뭐. 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얘기했잖아요. 좀 빨리 주식 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사니까 좀 그래프 좀 이렇게 수작업으로 내리라고. 요거 조작 지표. 네, 절대로 이거 제가 조작한 거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발표되는 지표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네,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이 채권 부도 위험에 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어휘 하나 공부해 볼까요? fail, 실패했다네요. 반등에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가 오늘 한마디로 여러 가지 패드의 타이트닝,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월가는 반등에 실패한 하루였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드리고, 자, 나스닥의 움직임, 장중 움직임 한번 보시죠. 재미없죠? 여기가 이제 보합이거든요. 이거 위로 올라와야 플러스인데 올라가려다가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나스닥이 오늘 1% 초반에 하락했는데 저는 그냥 보합이었다. 요즘 1% 하락은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 4% 정도 움직여야 꽤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우도 강보합, 나스닥도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났다라고 총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없는 시장. 아니 근데 하이힐드 다음에 네. 공포지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바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빅스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빅스 아니 빅스 근데- 말고 네. 저거 우리 그 공포의 피어 앤 그리드. 피어 앤 그리드. 이거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거 그러네요. 하고 이거를 바로 12면은 어제랑 똑같은 거. 네, 아닌가? 어제랑 그냥 공포지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네, 바로 전 수치가 10이었는데 오늘도 12 정도 끝나서 심리는 우리가 반등에 실패했지만 다우도 상승했고 S&P도 거의 보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 그러네요. 편집하다 보니까 이 장이 뒤로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 판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가 오늘 6% 가깝게 가장 오늘 뚜렷한 빨간색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서 이게 좀 아쉽네요. 그죠? 여기 좀 움직여줘야 우리.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차에 무슨 악재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쪽 그냥 약간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인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펀더멘탈 쪽에서 뉴스는 제가 아침에 체크는 특별히 된 건 없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있으면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빅테크 관련주들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늘 강보합에서 실적 잘 나왔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만 선방을 했고, 자,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역시 가격 저항을 좀처럼 느끼지 않는 에너지 가격이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쪽만 오늘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 관련된 쪽으로 뭔가 파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어제 우리 헬스케어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헬스케어. 오늘 미국에서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제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코멘트 뒤에서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쪽인데요. 크립토도 오히려 살짝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네, 크립토도 살짝 좋아지는 초반에 있었는데 14까지 살짝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최악의 바닥 심리는 찍었는지 어쨌든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오늘 새벽에 끝났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중국이 거의 하락 추세대 여기까지 가 있는 것에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나스닥은 갭이 지금 벌어져 있죠. 거기까지 못 간 상황에서 오늘 음봉을 작게 하나 만들어냈는데 완전히 안 좋은 에너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한 에너지로 진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나스닥 흐름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 하이힐드 지표 때문에 네. 매수를 할 타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조금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현금 있는 나머지를 다 소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추세적으로도 지금 나스닥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6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이게 반전되는 흐름을 한번 기다려 보면 좀 안전한 가격대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에너지가 좀 좋아질 만한 무렵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죠? 이게 지금 또 보시면 제가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주가라는 거는 등락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또 시장의 뭐 모멘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좋아지면 언제든지 요거는 또 변곡이 생기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뭐 미국과 중국을 이제 지금까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을 보면 전기장비 업종이 여전히 계속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기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 뒤에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아직까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숫자입니다. 어제까지 숫자인데 1181, 11,810 아닌가요? 잠깐만. 갑자기 신뢰가 흔들리네. 그러네. 자, 이거 산수가 안 되면 이거 좀 심각한데.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수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여기 방송에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개고생이야. 아니,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개고생으로 생각해요? 사실 좀 노가다 측면은 있죠. 제가 오늘 페이지가 PPT가 거의 70페이지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네. 야, 진짜 이건 정말 제가 학교 때 공부만 좀 피디님 더- 열정은 알아줘야 돼. 영어 수학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참 한국은행에 앉아가지고 제가 방망이 두드리고 있었을 텐데 아니, 한국은행에서 방망이 두들겨요? 총재 뭐 총재? 네. 이야. 그 거기에 살짝 부족했습니다. 11,815네요, 만천. 죄송합니다. 네. 11,815에서 지금 변화가 없는 그런 실적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기 장비, 전력 기자재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 장비 업종 내에서 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만 제가 그래프를 따로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매수 강도의 0.3% 가깝게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또 같이 변압기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뭐뭐 전기, 뭐뭐 전선 이런 종목들로 제가 수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재룡전기. 재룡전기는 1분기 실적도 뭐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그 기대감에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전기, 뭐뭐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기타 어제는 의류 업종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죠. 우리 의류 OEM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어제 전반적으로 별로 어제 수급이 전반적으로 수급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그림은 아니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의료 업종에서 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가 있는가 해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자, 요거 43,000입니다. 네, 43,473 요 정도 수준인데요. 4월 초에 한번 의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점프업을 할 때 올랐다가 그 뒤로는 실적 컨센서스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어제로 다 끝났죠. 앞으로 의료 업종에 대해서 그러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어제 기관 수급은 강하게 어제 가장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 의료 업종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매수 강도 상위 탑 20인데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의 바이오가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업종이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어제 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20종목 내에서 파미셀이라는 종목 보이실 겁니다. 0.4% 수급을 들어온 종목인데요. 네, 이 파미셀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코멘트를 한번 드리면 이 종목이 과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아주 과거입니다. 제가 뭐 사원 대리 시절 뭐 그때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름을 많이 날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mRNA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mRNA의 원료를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그래요? 이제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숫자가 있는 기업.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놀라울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1분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9% 정도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작년도 2021년도 영업이익률이 요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바이오 기업치고는 숫자도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 하나 모멘텀은 여의도에 이제 파미세를 탐방 갔다 온 매니저들의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 2분기 말이면 우리가 한 대략 6월 달이잖아, 그죠? 네. 6월 달에 제2공장이 이제 새롭게 이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면 만드는 대로 족족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원 팔아서 300원 남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도 있고 가격도 강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풀캡화인 상황에서 6월 달 정도, 2분기 말이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6월 달 정도면 이제 새로운 공장이 신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볼륨 자체가 기업이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성장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 좀 뭐 내부적으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고수분들 스스로 이제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대신에 뭐 괜찮은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관심 있는 제약 바이오주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는데 타미셀이 그런 관점으로 최근에 기관들 매니저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영업이익이 뭐 작년도에 76억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 그렇죠. 49억 정도 나왔으니 작년도 실적이 거의 뭐 대부분을 1분기에 일단 했고 2분기에 공장 새로운 거 가동되면 뭐 2분기 만에 아마 작년도 연간 실적은 훨씬 뛰어넘을 것이고 이런 성장과 숫자가 있는 뭐 제약 바이오 기업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네. 작년 12월 달은 마이너스 6억 적자를 냈네요. 네. 4분기에는. 마지막에는 보통 우리 비용을 4분기에는 떠는 부분들이 보통 그것 기업들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요 기업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쪽에서는 요렇게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중국 관련된 인프라 이제 투자 경기 부양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의 기간 수급이 좀 강했고. 제가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현대 일렉트릭 쪽도 이렇게 전력 장비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탑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거 비료 관련된 사료 관련된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사료 관련돼서는 뒤에 자세하게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스마트머니 사모펀드 쪽은 어제 어디로 집중했는지를 보면 자, 0.1% 대부분이 0.1% 정도 이렇게 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뭐 나름 강했다면 테스나 정도. 테스나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비메모리 쪽 테스트 쪽 이미지 센서 쪽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CIS 쪽을 강화하는데 그 아웃소싱이 계속 확대가 되면 테스나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소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카메라 쪽에. 그래서 그 부분 테스나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제 실적 발표 다 끝났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니까 사모펀드가 많이 공략을 했어요. 예, 원익 QNC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루트로도 마찬가지고 LNF 다 이 종목들 고려제강, 세화제강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거의 한 20% 이상 다 잘 나온 종목들로 어제 사모펀드가 마지막 날 거의 다 베팅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도 싸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지금 1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어제 스마트머니들은 다 자금을 좀 집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중에서도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세아제강이 아니라 어제는 세아제강 지주를 어제 사모펀드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자, 세아제강 지주는 말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49%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야, 러시아산 관광을 북미 지역에서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기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아제강 지주가 세아제강 대신에 어제 선택된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상장회사인 세아제강 말고 세아제강 밑에 비상장사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0% 비상장 중에 세아제강 아메리칸 뭐 회사라고 해서 미국 자체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번에 300억 넘게 이익을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세아제강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출해서 가려면 그 쿼터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법인을 자회사로 100%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아제강 지주 쪽으로 좀 수혜다라는 아이디어로 사모펀드가 좀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지주회사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세아제강 지주 같이 한번 사모펀드와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런 종목들 어제 뭐 ISC, DKT 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종목들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네요. 네, 실적과 아직까지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두 가지가 교집합이 되는 종목 쪽으로 사모펀드는 어제 자금을 집행했다라고 결론을 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자, 연기금입니다. 네, 연기금 쪽도 전력 기자재 쪽으로 가장 강하게 베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피팅 쪽으로 연기금은 계속 태광이라는 종목을 사고 있고 또 건설 중장비,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 자, 파미세는 기관들 전체가 골고루 사는 모습이죠. 사모펀드도 샀는데 연기금도 샀고요. 그리고 이제 벌크 쪽에서는 제가 페노션 이야기를 최근에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대한해운이 드디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서프라이즈 역시나 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어제 대한해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벌크선 대한해운도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신 쪽 흐름을 보시면 한 종목이 이렇게 확 치솟은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게 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요 기업이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려고 지금 공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2,000원인가 아마 13,000원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거의 지금 다 탁 붙어 있습니다. 요거 뭐 넘어가면 굳이 회사에서 뭐 그렇게 공개 매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공개 매수하려는 가격까지 지금 딱 붙어 있고 그런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시고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효성 OMB, 남해화 이런 비료회사들 쪽으로 어제는 투신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남해학은 13,000원 아래에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사료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사모와 연기금 투신을 각각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려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한 판으로 이제 모아서 제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공통된 업종이 보이고 공통된 또 그런 이제 테마들이 보이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1분기 실적이 시장보다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실적이 아직까지 저밸류인 거 이런 것들이 어제 기관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쪽인데요. 외국인들은 보시면 뭐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집을 하네요. DDR5 관련해서 수동 부품 쪽에 매출의 이 노출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어제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비코전자를 여전히 매집을 하는 모습이고 알루미늄 관련주인 남선 알루미늄을 이렇게 좀 사는 모습이고 조일 알루미늄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알루미늄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본업에다가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양극재에 아주 얇게 들어가는 박이 있는데 박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루미늄 막이거든요. 알루미늄 박.
네, 우리 음극재에 들어가는 건 동박이라고 해서 구리박이고요. 네.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은 알루미늄 박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이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아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플러스 신성장 산업이 여기 붙기 때문에 알루미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알루미늄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이 부분도 가격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 쪽으로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DSR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를 것 같아서 과거에 설명드렸던 배 그림 가지고 있고 배에 이렇게 선이 굵은 선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그려온 거 기억나십니까? 와이어. 예, 와이어 로프.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으시네. 네. 이런 건 다 이 정도는 다 기본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숫자도 뭐 만 단위도 지금 카운팅 못 하는데 제가 뭐 아무튼 지난번에 한번 제가 DSR에 대해서 상당히 특이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가볍게 한번 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쪽입니다. 매도 쪽은 당연히 매수 쪽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밸류가 싸고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아질 기업 쪽으로 좀 들어왔다면 매도 쪽은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쪽으로 조금 매도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월덱스라는 기업이 원익 QNC나 뭐 하나머티리얼즈, TCK 이런 종목들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빗나가니까 계속 여기에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이제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많이 이제 팔았는데 최근에 탄산도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꽤 올랐었는데 네. 이제 매도를 하네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제가 이제 밀가격 관련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제 밀가루 뭐 인도 관련돼서 이제 밀가격 상승하면서 대부분 요 종목들 강했거든요. 밀가루 관련된 것 뭐 무슨 곰표 밀가루 무슨 밀가루 여러 브랜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연기금에서는 오히려 올라오니까 좀 파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신 쪽의 흐름입니다. 투신 쪽에서는 펀드에 좀 당길 만한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기업들, A스토리, 드라마 제작사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 이건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그다음에 OLED 소재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일부 이런 IT 쪽으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도 강도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가 왜 이렇죠? 잠깐만요. 자료가 그걸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가 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그다음에 특이한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이야기를 한번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8.15 방송에서도 남해학에 대해서 13,000원 미치면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때 제가 기사 보여드린 거 대표님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기억력 좋으시니까. 요거였거든요. 네, 머리 큰 걸로 해서. 그래요, 그러게요. 네, 제가 대두로 불린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차트로만 그 타이밍을 잡으면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러한 업황과 이러한 펀더멘탈을 보고 같이 들어 차트까지도 같이 보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이제 남해학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네. 근데 충분히 남해학의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해드린 건데 13,000원 아래에서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 코멘트는 제가 그날 이제 우리 방송에 저희 회사로 제가 복귀해서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린 내용인데 요 내용 똑같이 해드린 겁니다. 대두 생산량 늘리면 당연히 비료 사용량 증가할 거니까 중국하고 경쟁하는 우리 비료 회사들은 긍정적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까지 어제 우리나라 장중 수급 보니까 그런 부분 기대하기는 이르다라는 거 우리 하이힐드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료주 쪽입니다. 사료 이제 비료 쪽인데 남해약은 이제는
14,000원대 이제 중반 정도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좀 챙기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15 가족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밀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도가 이제 밀 생산을 중단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출을 금지한 거죠. 수출을 생산을 중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밀 수출을 이제 금지를 했죠. 자국 내에서 이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했는데, 자, 러시아 쪽 이거 막힌 거죠. 이거 막히고, 그래서 프랑스 기대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인도까지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밀 가격이 이렇게 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가 밀 수출 금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을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분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이 부분에 어제 시장은 좀 모멘텀으로 움직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곰표 밀가루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대한제분부터 해서 삼양사, 뭐 Q1, 그 다음에 CJ제당, 백설, 참밀가루 대부분 어제 뭐 주가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강한 흐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로 좀 강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탓인 것 같은데 강력. 근데 저도 이제 밀가루를, 저는 라면, 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제 저녁도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밤 식빵으로 끼니를 때웠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좋은 거죠? 점심은 라면 먹고, 아이고. 네, 점심은 라면 먹고 저녁은 제가 밤 식빵으로 먹었습니다. 아니, 점심 때 오세요. 아, 그래요? 우리 햇반 많아요. 햇반으로 맛있는 끼니 한 끼 챙겨드릴게. 그래도 밀가루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게 밀 가격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저도 걱정이다라는 말씀 계속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곡물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료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돼지나 소 뭐 이렇게 키울 때 사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료는 대부분 우리 콩과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그렇죠. 옥수수를 많이 쓴다. 네, 옥수수, 콩, 작곡으로 이제 사료를 많이 만드는데, 국제 곡물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사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돼지 가격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중국에는 또 큰 타격이고. 예, 그죠. 돼지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돼지를.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면서, 나들이 갈 때 소고기 포장해서 가지 않으시죠? 돼지고기 보통 삼겹살 사서 가지. 안심 뭐. 아니, 나들이 갈 때. 네. 그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제가 생각하는 나들이는 네. 한강 여의도 고수부지 이렇게 뭐 피을치고. 야, 우한 나들이. 그걸 생각해야죠. 네, 네. 캠핑 그죠, 가는 분들은. 그렇죠. 보통 캠핑. 삼겹살. 네, 보통 삼겹살을 사가지. 저는 캠핑을 사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안심이나 등심 뭐 이런 거 소고기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상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근데 화장실이 불편하면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 예,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댁에 계신 그 사모님이 정말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 인내심도 풍부하시고. 참고 또 참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아니, 한이도 아닌데 계속 참아야 돼. 그리고 따뜻한 물이 온수가 꾸준하게 잘 안 나오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불편해서 캠핑은 맞아요. 그거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어쨌든 리오프닝과 캠핑 시즌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삼겹살 가격이라든지 돼지고기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돼지고기 가격, 도매 가격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그래프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양돈회사, 사료회사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고,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때 어떻게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이제 돼지를 키우는 양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돈 회사들이 돼지고기에 먹이는 사료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할 때 필요한 사료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러면 사료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사료 비중이 큰 회사가 있을 거고 작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꼭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료 비중이 적다면 사료를 보고 내가 투자했는데 사료 비중이 적다면 과연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대표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 따져보시는 게 지금 실적 좋은 건 오케이. 근데 2분기, 3분기 앞으로도 좋아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돈 회사를 투자할 때도 지금 돼지고기 가격 좋은 건 오케이. 앞으로도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까? 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탕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좀 잔인한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머리에 확 각인시키려면 탕박이 뭔지를 보여드리려면 요거 딱 보여드리면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어디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네. 이제 알겠죠? 탕박이면 이겁니다. 도축되기 전에. 네, 이렇게 여기서 막 잘라내가지고 식당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가정으로 이제 팔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도축하는. 이거 뭐 이제 기억이 확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돼지고기 그냥 가장 베이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가격.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보여줘도 그냥 다 그래도 이해하는데.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되니까. 각인시키는 네, 거야. 그 알았어요. 기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선진 포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포크. 네, 이렇게 사료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양돈 공장도 3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돈을 또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수직 계열화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사료부터 해서 되어 있다라는 거, 선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해외에도 다 그 공장들이 있네요. 네, 해외에도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긴 거기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해외 쪽도 한번 이렇게 공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사별로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덩달아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매출이 기업 내에서 얼마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방법. 자, 사료 비중이 보니까 기업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서 제품 현황을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위에 있는데 사료 부분이 거의 70%입니다. 이게 1분기 어제 발표된 기준이거든요. 가장 최근 70%. 기준.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보시면 돈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7대3 비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사료 비중이 높고 팜스코가 굉장히 높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선진의 주요 제품 현황을 제가 가져가 봤는데 사료 부분이 38%, 그다음에 이 양돈 부분이 30%. 그래서 골고루 선진은 좀 사업부가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손 FNG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우리손. 그래서 광고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이 회사는 보시면 다 돈육 쪽입니다. 가공, 그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료는 없고 오직 돼지 사육 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이 회사는 올라가지 않으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부분이 없는, 그래서 사료 쪽은 없다라는 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자, 그럼 어제 상한가 간 기업입니다. 한탑이라는 기업, 아까 어제 수급 보셨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한탑은 두 가지가 어제 교집합으로 맞물렸습니다. 어제 완전히 밀가격 때문에 밀가격 관련주도 급등했죠. 근데 이 회사는 제분 분야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소맥 있죠. 어디에 들어가냐? 제면, 제과, 제빵.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 과자, 빵. 이쪽을 다 하는 회사가 이 한탑입니다.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날 움직일만 했죠. 그죠? 밀가격 급등에 따라서. 근데 이 회사는 사료도 또 하고 있네요. 양돈 쪽, 양계 쪽에 들어가는 사료도. 그래서 어제 시장에 가장 임팩트 있는 재료가 이 회사였기 때문에 어제 이 회사는 거의 뭐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 식량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저항이 없는. 그러면 정가를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2년 전에 10,000원 정도에 팔았던 것을 작년에는 1,700원으로 조금만 올렸는데요. 올해 1분기 한번 보시죠. 거의 30%를 제품 가격을 인상한 거 보이시죠? 이게 그 식음료 뭐 이런 식량 쪽에서는 가격 전가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가격 전가 잘하는 업종이 이런 거다. 그때 우리 질문 한번 우리 가족분들이 주셨잖아요. 가격 전가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바로 이런 회사죠. 그러니까 네.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네네. 원가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바로 판가를 전가를 바로 해서 가격 전가 없이 팔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9,000원에 팔던 거 작년에 10,000원에 팔았고 올해 1분기는 13,000원에 팔았습니다. 이 사료 쪽도 30% 전가를 하고 있죠. 곡물 가격 올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냥 테마의 단순 편성하시기보다 진짜 이 테마의 비중이 매출이 진짜 있는지 과연 매출이 있을 때 어떤 비중이 이 회사가 더 높은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은 그 노하우를 시장도 조금 오늘 슬로우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시간을 할애를 좀 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 우리 HTS에 보면 기업 정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다 나오고 그냥 인터넷에 그 다트 있잖아요. 전자공시, 우리 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다트 공시 전자공시에 들어가셔도 기업별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1분기 분기 보고서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제품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현황 가장 위에 나오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무료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런저런 어떤 그 추천을 받건 뭐 이러저런 이유로 살 때 사실은 그 기업이 최소한 어떤 것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네. 자, 그러면 왜 김혜님은 한탑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라고 아마 그런 궁금증이 스물스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다 알면 그런 거 추천해 주시지 왜 안 했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심장이 약해가지고요. 네. 너무 변동성이 큰 작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덩치도 있고 나름대로 기업 업력도 있는 남해학을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한 곡물 가격 올라가면 결국 그 여파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자료인데 이러한 영향이 올라가게 되면 사료 뭐 부족해지고 곡물 가격 올라가면 결국엔 비료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파생해서 안전한 숫자도 있고 한 남해약 같이 덩치도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 제가 조금 더 강심장이었으면 사료 쪽도 이야기 드렸을 텐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그 대응해드리기는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료 쪽도 파생해서 결국 영향을 주는데 과거에 남해약이 2007년도 8년도에 이러한 에그플레이션 파동이 있었을 때 실적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제 실적 발표됐는데요. 시간에서 어제 3% 정도 올랐습니다. 남해약이. 그래서 오늘도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중반대 가격은 충분히 줄 것 같은데 그 가격대 한번 단기적으로 챙기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우리 네. 김혜님의 긴 변명이었습니다. 뭐 변명일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실력이 그 정도로까지 실력이 안 돼서 뭐 갑자기 또 자학 모드로 가. 네,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왜 벌크만 이야기하고 뭐 컨테이너 좀 그렇죠. 이야기 하나 싶어서 수익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수익률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3개월 수익률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요 파란색이 페노션이고 빨간색이 HMM입니다. HMM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선사고 페노션은 대표적인 벌크 선사죠. 근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좋았을까요? 3개월 동안 수익률만 놓고 보면 당연히 페노션은 26% 수익률 났고 HMM은 2% 났으니까 똑같은 해운 선사인데 벌크선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았죠. 이렇게 수익률을 갈라내는 이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수익률이 지금까지의 시황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전망이 또 달라지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서 시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 이 수익률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컨테이너는 지금 대규모로 신재손 인도가 대기 중입니다. 요거 제가 숫자를 잘못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텍스트 제가 잘못 쳤네요. 2022년인데 2021년으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대규모 새로운 선박이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신조 건조한 선박이 대규모로 바다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다에 떠다니는 컨테이너선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운임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배가 떠다니는 배가 줄어들어야지 가격이 타이트해지는데 배가 늘어나면 이 가격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컨테이너선에 좀 걱정하는 시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배가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 많이 투입이 되면 내년도 컨테이너 운임 성과가 괜찮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벌크 쪽 수급이 타이트한 쪽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게 내년에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네. 컨테이너 선이 됐든 이런 쪽 네. 벌크 선이 됐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머스크나 이런 쪽 그 해외 기업들의 주가 동향도 네, 한번 네.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SBL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페노션을 제가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이런 벌크 시황이 좋을 때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식이 매력적이려면 대체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선진 팜스코, 우리 손 FNG 이런 뭐 수직 계열화 사료도 하고 돼지고기 만드는 회사들도 봤지만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 돼지고기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 한 두세 개만 있었으면 가정화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압도적인 1위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벌크가 우리나라에는 페노션과 대한해는 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에 대표적으로 SBL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GOGL인가? 아무튼 뭐 해운 선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페노션보다 더 잘하고 덩치가 큰 벌크 선사가 많은데 굳이 페노션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나 또 하나가 대주주 좀 이슈죠. 페노션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싶다면 미국에 있는 SBLK 해외 주식 쪽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쪽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체제가 미국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될 그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경쟁력만 따지면은 재미가 없고 네. 이게 결국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하기가 네.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 잡기가. 네, 스타벌크 캐리어라고 회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해외 주식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SR 어제 외국인들 수급이 1% 시총 1% 이상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5월 10일 날 요거 가지고 온 자료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역대 랭킹 1, 2, 3, 4위 그 다음에 7위까지 이렇게 골고루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전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선박과 그 다음에 플랜트 건설 쪽인데 이게 뭐 한다? 스테인레스라는 걸 가지고 로프와 와이어, 굵은 선, 전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죠? 선박 쪽에 길게 이렇게 로프, 따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렸고,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 수반하면서. 그래서 그 양봉 시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신 분이라면 어제 이 양봉 시가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 싱싱한 상황이고 에너지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그 정도 아이디어 가져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의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쪽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이 리튬 가격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배터리를 다시 이제 좀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테슬라도 배터리 재활용을 계속해서 모든 공장에 배터리 재활용 시설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 핵심 원료 가격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리튬 가격들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자원 회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이 폐배터리 쪽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되는데 요거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주 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 LG가 유미코어라는 회사, 양극재 회사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것도 폐배터리 사업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폐배터리 쪽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폐배터리는 지금 당장 뭐 아주 단기적으로 뭐 돈을 벌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이쪽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기업들은 리스트업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튬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면 그 기반이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튬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리튬을 생산하는 미국에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리튬 관련된 기업들 투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해외 주식 쪽인데 그 기업들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그 기업들의 변화가 좀 클 것 같고, 왜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너지 가격 쪽인데, 제가 식량과 에너지가 결국에는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다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어제 이제 나온 리포트의 메인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리포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 요 부분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러시아에서 이렇게, 러시아의 부재를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가스를 100% 수입하는 국가 입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에너지 가격 강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석유 제품을 재수출해서 그 영향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나마 조금 있다라는 거고, LNG 경우 가격 강세를 희석할 방법은 단기적으로 없고,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신재생 발전 확대다. 요게 이제 결국에는 대안으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요, 그죠? 풍력과 태양광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금 최근에 좀 모멘텀 좀 조용한데, 글로벌리 결국에는 이쪽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두자라는 내용이고, 결국 우리가 세아 제강 지주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에너지 가격 계속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는 섹터로서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